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요길 리뷰 시작합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목이 특이해요. 라면의 황제입니다. 2014년에 나온 책인데요. 김희선 씨가 썼습니다. 네, 이번엔 뭘 읽어볼까 생각하면서 전자책을 고르다가 발견했어요. 제목이 일단 워낙에 특이해서 골랐는데 이런 식으로 얻어 걸리는 아주 괜찮은 책들이 꽤 있습니다. 매우 만족하면서 읽었던 책입니다. 많이 알려진 작가는 아니죠. 1972년생인데 2011년에 개간지 작가세계로 등단했습니다. 그때 쓴 게 교육의 탄생이었어요. 이후로 지금까지 나온 책만 3권입니다. 라면의 황제, 무한의 책, 골든 에이지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제가 이번에 라면의 황제를 읽어본 거고요. 무척 특이합니다. 아마 호불호가 상당히 많이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김희선 작가의 인지도가 불호가 좀 있어서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희선 작가는 약사예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 작가는 앞으로 쓸 수 있는 글이 매우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약사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 이걸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글이 무궁무진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게다가 김 작가가 매달 구매하는 책이 매달 20권 내지 30권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독서량입니다. 이렇게 인풋이 많으니까 아웃풋도 상당히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워낙에 이렇게 많이 읽었으니까 뻔한 소설을 쓰고 싶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라면의 황제. 네, 이 소설집엔 단편 소설 9편이 실려 있습니다. 하나같이 특이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김희선 작가의 입봉작이죠. 교육의 탄생인데 19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7살 나이에 미적분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소년이 등장하죠. 천재인 거죠, 한마디로. 이름이 최두식인데 이 소녀는 미 항공우주국으로 건너가서 일하게 됩니다. 그게 1963년이에요. 나이가 9살 때인 거죠. 네, 배경을 좀 들여다보면 당시 미국 정부의 목표 중에 하나는 인간을 우주선에 태워서 우주를 비행하고 나서 다시 무사히 지구로 돌아오는 거, 이게 당시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던 목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선 국민이 독재 체제에 순응하면서 경제 개발에 매진하도록 하는 거, 이게 당시 박정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목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목표가 참 다르죠. 게다가 한국이라는 공간과 미국이라는 공간 많이 멀잖아요. 그런데 이 작가는요, 놀랍게도요, 이 평행선에서 교차 지점을 찾아냅니다. 물론 그 교차 지점은 박두식 씨가 매개이고요. 작가는 이 매개체를 거쳐서 국민교육 헌장을 들고 나옵니다. 네, 이게 1968년에 만들어진 거죠. 박정희 정권이 바라는 교육의 탄생, 네, 그 교육의 탄생에 소년이 기여하게 되는 거, 이게 이 소설 속에서 읽을 수 있는 줄거리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실 텐데, 읽어보시면 정말 작가의 상상력이 와, 대단하다라는 거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설이 참 특이하다 싶었던 건 작가의 글쓰기 스타일 때문이었어요. 글의 진행을 보면 발생하는 사건들이 모두 다 이 국민교육 현장의 탄생으로 이어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끝부분에 가선 상당히
황당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소설 같은 소리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작가 입으로 직접 해요. 객관적 증거는 없고 회고록이 남아 있긴 하지만 믿을 수가 없고 또 소문이 있으나 확인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이 소설이 말하는 교육의 탄생의 배경은 그냥 음모론에 불과한 거 아닌가? 라는 말을 작가가 직접 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이상한 구조죠. 상당히 이상합니다. 보통은 글의 기승전결 과정 속에서 정황 증거, 회고록의 내용, 소문 이런 거 다 종합해서 내가 하는 말이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끝을 내잖아요. 근데 이 소설은 뭐 맞으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 네, 딱 이런 식으로 소설의 끝을 냅니다. 뭐지 싶으면서도 이거 되게 신선하다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네, 글 쓰는 스타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희선 작가는 뻔한 소설은 정말 극혐하는 작가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어떤 사건이 생기고 그러고 나면 사건의 원인을 추리해 나가죠. 그리고 그 사건의 원인이 풀리면 소설이 끝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희선 작가는 이야기를 그렇게 풀질 않아요. 네. 이번엔 라멘의 황제를 예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라멘을 제조하는 행위, 판매하는 행위, 먹는 행위, 이게 전부 다 불법이 돼버린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예전에, 그러니까 라멘의 제조와 판매, 시식 이게 합법이 된 시절에 27년 동안이나 라면만 먹었던 남자가 있다. 네, 그 남자가 김기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라면 가게 사장이었다. 이게 이 소설의 설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남자는 왜 라면만 먹고 살았을까? 네, 이걸 추적하는 게 이 소설의 큰 줄기입니다. 뭔가를 추적할 때 필요한 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증거죠, 증거. 그리고 증거가 불충분할 땐 사람의 말에 의존하게 되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 소설에서도 증거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금전출납부를 주인공이 증거로 제시하기는 하는데 이게 내가 라면만 27년 동안 먹었어요 라는 걸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하죠. 그래서 남는 게 증언인데 사람의 증언이라는 게 또 믿을 게 못 되는 경우가 많죠.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엉뚱한 소리를 해대기 때문입니다. 김기수 씨가 27년간 라면만 먹은 이유, 이걸 기네스북 관계자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은 뭐 기네스북에 자기 이름 올리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라는 답을 내놓습니다. 완전히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또 김 씨의 젊은 시절을 기억하고 있다는 어느 만두집 사장과 만나요. 그리고 묻습니다. 김기수 씨는 왜 27년간 라면만 먹었다고 생각하세요? 했더니만 이 만두 가게 사장이 하는 말이 당연히 라면 가게 사장이니까 라면만 먹고 살았겠죠 라고 답을 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저는 만두 가게 사장이라서 만두만 먹고 사는걸요. 네. 결국 이 소설도 김기수 씨가 27년간 왜 라면만 먹고 살았는지 그 답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 뭐 사실은 확인할 수 없지만,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끝을 내버리는 거죠. 제가 소개해드린 두 편의 단편 소설들, 교육의 탄생 그리고 라면의 황제, 네, 이 두 편에서는 어디선가 본 듯한 실존 인물의 얼굴들이 얼핏얼핏 스쳐가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더니만 교육의 탄생에 등장하는 최두식은 김웅용 씨를 각색한 인물인 듯하고요. 27년간 라면만 먹었다는 이 소설 속의 김기수 씨는 현실 속의 박병구 할아버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와, 이런 인물들이 있었네? 어, 네, 그런 생각하게 되죠. 신기하다. 저런 사람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린 바로
잊어버리게 되죠. 한참 후에 이런 식으로 뭐 소설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인물들이 있었지 라는 사실을 다시 되새기긴 합니다. 하지만 또 잊어버리죠. 그렇습니다. 나랑 상관없기 때문이죠. 작가 김희선 씨의 글을 읽으면서 줄곧 생각하게 됐던 건데요. 우린 소설을 읽으면서 기승전결 완벽한 이야기 구조를 기대하곤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선 그런 구조는 사실 없죠. 정말 부조리한 일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네, 인과관계가 없는 일들이 우리에겐 현실 속에서 발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왜 27년 동안 라면만 먹었느냐라는 그 이유를 추적해 들어가는 게 무의미할 수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작가는 이유를 찾아보려는 독자들에게 그게 뭔 상관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곧 잊어버리게 될 거, 알아서 뭐하게? 라는 말도 작가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느낌입니다. 되게 불친절한 글쓰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워낙 이런 글이 없었죠. 그래서 되게 신선하게 와닿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김희선 작가의 글쓰기 상당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이분이 쓴 작품 중에 무한의 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김 작가의 첫 번째 장편 소설이라고 하거든요. 어느 작가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땐 단편 말고 장편을 꼭 읽어봐야 한다 라는 말을 누가 해주던데요. 진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김선 작가의 작품 세계가 좀 더 궁금해졌어요.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